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황초연 양. 내성적인 성격이고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하네요. 요리를 좋아해서 장래 희망도 요리사입니다. 아우, 좋네요. 초연이는 수학에서 계산하는 게 재밌다고 하는데요. 빨리 초연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동생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초연이. 자영업을 하시는 어머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초연이가 동생들을 챙긴다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집이 익숙한 듯 동생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떠들지 않고 나란히 앉아서 애니메이션에 푹 빠진 모습이 귀여운데요. 보지, 밥 먹자. 대견하네요, 정말. 그러게요. 아침에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간식거리를 준비해놓고 나가면 초연이가 동생들의 간식까지 챙긴다고 하는데요. 요리사가 꾸민 초연이답게 빵 하나도 평범하게 먹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대로 먹어도 되는데 뭘 또 만드나 봐요. 아, 하긴 또 요리를 좋아하니까. 역시 어려도 언니는 언니인가 봐요. 동생을 잘 그러니까요. 챙겨주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어른스럽죠? 보통 이제 초연이가 먼저 일찍 오면 동생들 이제 뭐 픽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간식이나 이런 걸 이제 상에 좀 차려놓고 가면 부족한 것들을 이제 꺼내서 먹거나 근데 먹을 때 동생들도 같이 이제 이거 같이 먹게 불러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3학년이라서 조금 애만 놓고 가는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워낙 그렇게 잘 해가지고 동생들 둘을 좀 맡기고 가는 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심이 돼요. 책임감이 강한 초연이 학교에서도 잘하고 있을까요? 수학이 뭔가 고민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아닌데요? 매우 잘함. 그러니까 동생도 잘 돌보고 공부도 잘하고. 네. 이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엄마를 기다렸는지 한 걸음에 달려가 안깁니다. 아유,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또 좋아요.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또 그렇죠. 어머니께서 상당히 부드러우시네요. 네. 집에 오자마자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엄마. 숙제는 미리미리 하면 안 될까? 그래도 아이들 공부를 체크하는 건 잊지 않으시네요. 숙제하고 다 했어? 엄마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유도하는데요. 아이들 눈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되면은 웃음이 딱 끊길 텐데.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서일까요? 자연스럽게 공부방까지 진입 성공.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공부방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네. 엄마도 시종일관 분위기를 밝게 유지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곱셈 나왔네. 곱셈 나왔네. 여기서부터 풀자. 자, 여기서부터 푸는 거야. 열심히. 수학을 좋아한다고 한 것처럼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초연이의 수학 고민은 무엇일까요? 초연이가 지금 주산을 한 2년 정도 해서 계산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많이 좀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다가 한 2학년 때쯤인가 서술형 문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안 풀려고 하고 이렇게 좀 멀리 하더라고요. 문제집은. 근데 풀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면 좀 덜 속상했을 텐데 아예 도전조차 안 하는 게 자꾸 반복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거의 겁을 내고 안 풀고 난 이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그리고 자꾸 그게 반복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많이. 그렇죠. 이 초등 수학의 서술형 문제가 또 큰 산 중에 하나잖아요. 안 만나던 스타일을 딱 만나면 그럼요. 괜히 거부감이 들어요. 지금까지 모습을 봐서는 뭐 공부할 때 겁내거나 이런 모습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게요. 잘할 네. 것 같은데. 동생이 옆에서 조금 약간 이제 방해가 되는 거 빼놓고는 어쨌든 스스로는 굉장히 좋은 자세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초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학습지와 엄마가 따로 사서 풀고 있는 서술형 문제집을 하루에 5장씩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걱정처럼 초연이도 서술형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는지 솔직한 마음을 듣기 위해 제작진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좀 문제가 긴 것들은
좀 어려워하는 편이잖아. 왜 어려워하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긴 문제들 말고 조금 계산하는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가끔씩 있잖아. 그런 거 나올 때는 어때? 왜 얘기를 안 할까? 그래도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동안은 아이들이. 그러게요. 네. 초연이가 좀 많이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길다 그러나요? 아이들은 보통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진 않고 이게 좀 웃어주고 이렇게 말 시켜주면 좋아서 금방 옆에 이렇게 붙고 안기고 그러는데 초연이는 좀 그런 관계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초연이가요, 낯을 많이 가리기는 좀 하는 게,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요. 5살 때부터 가르치던 선생님이 지금까지 오고 계세요. 선생님을 못 야. 바꿔가지고. 그 정도라고요. 저희 제작진도 사실은 초연이하고 몇 마디를 많이 못 나눠봤다고. 그 정도로 좀 네.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구나. 내성적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꼭 해내고야 만다는 초연이.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어? 다 왜? 똑같이 나오는 수를 찾았잖아 먼저. 그럼 이것도 이 앞에 나온 답이랑 31 곱하기 어떤 수는 답도 다 찾았고. 그래도 어머님이 차분차분하게 화도 안 내시고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엄마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지만 밖에선 동생들이 놀고 있으니 초연이도 빨리 공부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공부가 끝이 나고 채점하는 시간. 그런데 엄마가 채점하고 있는데 초연이는 궁금하지도 않은지 눈길 한번 주지 않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채점하다가 서로 싸운 적도 여러 번. 그래서 초연이와 엄마는 채점할 때는 서로 떨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한참을 채점하던 중 초연이가 풀지 않고 넘어간 문제를 발견한 엄마. 초연아, 여기 안 푼 문제 있는데 이거 안 풀었어? 그런데 초연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랑 왜 갑자기 어두워진 걸까요? 왜? 왜? 아우, 속상해. 우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 속상한 것 아유.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초연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문제가 너무 길었어?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몇 번을 정말 선생님도 학습 선생님도 오셔서 하다가 초연이가 너무 울고 화를 내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못 하고 가신 적이 몇 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엄마가 네 가르쳐 주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대요. 집에 이렇게 책도 충분히 있고요. 그동안 독서량이 그래도 충분히 있었다면 사술형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초연이는 이 많은 책들을 잘 읽어왔을까요? 책을 이제 글씨를 읽을 때부터 제가 그전에는 좀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제가 직접. 이게 아이가 커가면서 소리내서 안 읽고 책을 이제 속으로 읽는 버릇이 들여다 보니까 읽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 그러면 다 읽었어. 안 읽은 것 같은데? 웃으면서 다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은데? 또 한 2권씩만 읽어볼까? 책을 학교에서 다 읽었어. 학교에서 읽는 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너 학교에서 읽은 거 엄마 못 봤으니까 다시 읽어 집에서. 이러다 보면 애랑 싸움이 날 것 같고. 서술형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가고 채점할 때 화를 내고 우는 초연이의 행동. 초연이가 더 이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할 방법. 수닥 알려주세요. 네, 장래 희망이 요리사인 초등학교 3학년 초연이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님은 서술형 문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을 들고 오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 수학 문제 안 푼 것 때문에 엄마가 막 얘기하는데 막 서럽게 울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이 아이가 서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이 틀린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좀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또 아이가 틀린 문제를
뭐 엄마든 다른 사람에게든 드러내지 않고 좀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일들은 좀 긍정적,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회복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뭐 틀리는 것도 괜찮아, 틀리면 보충할 수 있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계속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초연이가 수학을 그래도 싫어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성적도 아까 굉장히 네. 괜찮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막 꾸짖거나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부하자 이렇게 좀 즐겁게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초연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네. 짠합니다. 저는 빵점을 맞아도 저렇게 운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눈물을 보니까 그거 안 풀었다고 건너뛰었다고 그냥 네. 우는 거 보고 좀 짠했는데 마음가짐이 둘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진짜 실제로 성적도 되게 좋았잖아요. 거의 다 매우 잘함으로 거의 꽉 차 있던데 저 같았으면 저 정도 성적 나오면은 네. 늘 웃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삐에로처럼 항상 애들 보면서 막 웃고 다니고 그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러게요. 소연이는 어떤 마음일 걸까요? 풀어둔 문제를 보면 기본 개념도 잘 잡혀 있고 공부하는 태도도 바르고 참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은데 이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긴 문제를 보면 좀 어떤 피하는 느낌? 예, 어려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하려고 애쓰진 않고 어떤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아, 이게 서술형이 문제 긴 거 혹은 뭐 서술형 이런 것을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런데 더 초점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데 더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눈에 띈 거는 풀이의 흔적이 좀 지워져 있다는 것에 좀 저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흔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사실은 이게 뭘 모르고 뭘 실수하는지 좀 네.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예 그러니까 푼 것 아니면 아예 안 푼 것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그런 것들도 좀 내가 이런 것을 볼 때 너가 어떤 것을 틀린지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좀 적어 놔라. 그래서 지우지 마라 좀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그런 단순한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점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문제 연산 위주로만 사실 하시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단 한 문제라도 그런 풀이를 좀 쓰는 연습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보다도 어려운 거 극복하는 방법을 좀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술형도 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부터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수학에서 하는 수학 평가 결과가 또 궁금하네요, 선생님.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 점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 개념은 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은 잘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서술형 문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본인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바꿔주려면 일단 지금 아마 결과적으로 동생을 잘 돌본다, 똑똑하다, 연사 문제는 잘 푼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 받아왔을 거예요. 말하자면 결과 위주의 피드백이 초연이로 하여금 좀 잘못한 것을 들키는 것에 대한 공포심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지도하실 때 똑똑하다, 잘한다 이것보다 초연이가 상당히 성실한 친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아주 잘 반응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하셔서 네. 과정에 대한 칭찬. 아, 이렇게 도전하니까 훨씬 좋다. 아, 이렇게 틀린 부분을 알아내니까 다음번엔 안 틀릴 수 있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아마 지금 문제를 어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칭찬의 방법을 살짝 또 한번 바꿔보시라는 그렇죠,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사실 그 풀어놓은 문제들을 보면 사실 잘 맞았고요. 점수도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그러니까요. 시험지를 보고서. 그래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11번, 17번, 18번 놓친 세 문제 풀이 흔적이 모두 없어요. 예, 이게 좀 틀린 문제들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부분들을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 연습 부족에서 오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으로 좀 자신감을 찾아주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싫어서 어려운 문제를 피하고 있다. 이런 예상들을 지금 해주셨는데 분명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또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또 진행해 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조절 영역이 보통의 수준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학습 동기가 상당히 높은 학생입니다. 그래요. 네. 학습 동기가 높다 보니 본인의 어떤 기대치도 높고요.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속상해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어버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초연이가 분석적인 학습자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이 유형의 학생들의 특징은 본인이 정확히 알기 전까지 이걸 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좀 느려 보인다 그럴까?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성인이 되면 이게 심사숙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릴 때는 좀 다소 천천히 간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 욕구,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또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좀 서술형 문제하고 관련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독서 능력이 상당히 지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지 않아도 독서 부분을 걱정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읽고 왔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초연이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어떤 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훈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대로 서술형 문제 해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천천히 간다. 그리고 책을 읽는 부분은 엄마가 좀 직접 관여해서 파악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연이한테는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도 쌓아줘야 되겠고 정서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채워줘야 되는 이렇게 좀 이중적인 공략을 저희가 좀 해야 하는데 초연이가 더 이상 틀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그 틀린 걸 통해서 또 실력이 더 쌓여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5살 때부터 만난 학습지 선생님이 꾸준히 오고 계세요. 아이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근데 그 학습 양을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지금 학습지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2-3번 정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선생님을 찾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힘들겠지만 이건 어머니께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다양한 선생님도 만나봐야 되니까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섭고 강압적인 선생님만 아니라면 뭐 다정한 선생님도 괜찮고요. 혹은 좀 즐겁게 재밌게 장난기 많은 선생님도 괜찮고요. 좀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채점을 해주는 것을 초연이가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채점을 하기보다는 초연이가 한번 채점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초연이가 틀리는 걸 싫어하고 또 맞히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을 좀 피드백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또 믿어줘야 되지만. 틀린 것을 맞다고 채점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 피드백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서술형 문제를 푸는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문제를 한번 보면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눠야 할 것을 잘못해서 3을 곱해서 27이 나왔다.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 보면은 어떤 수를 3으로 나눠야 되는데 3을 곱했다. 그것이 27이었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 그럼 바르게 계산했을 때 그럼 3으로 나누면 얼마인가? 이런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 네모로 두면 돼요. 네. 네모를 두고 이것을 네모 곱하기 3이 27이었다. 그러면 네모가
9였네? 그럼 바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 9 나누기 3은 정답은 3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도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수학에 대해 강박이 있는 것은 맞아요. 예. 근데 학생들도 그런 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허용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루에 뭐 2~3페이지의 분량의 뭐 문제집을 풀게 한다. 그것도 좋은데요.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그거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잘했어. 그거 한 문제만 풀어. 혹은 그게 또 처음부터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아주 유사한 문제를 하나 주시고, 그런 다음에 풀이도 알려주시고 숫자만 바꿔서 다른 문제를 주신다면 거기서 또 풀어서 연습할 수 있고, 또한 자신감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풀 수 있네? 어렵지 않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또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스스로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을 때 또 집중하는 능력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체크해놨다가 담임선생님이나 뭐 학습지 선생님께 또 여쭤보는 그런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성적인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계획표를 잘 짜주면 잘 지켜나가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또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고, 하루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수학 30분 구체적으로 또 계획한 것들 1번, 2번, 3번 이렇게 종이 같은 거에 이렇게 약간 적어가지고 지워나가는 학습 방법을 또 택하면 또 이 지워나가는, 저도 사실 그렇게 메모장에다 적어놓고 하나씩 떼어가면서 일을 완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집뿐만 아니라 어떤 소규모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 틀리는 거 별거 아니네. 다른 친구들도 많이 틀리네. 그러다 보면 또 이거 틀리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를 경험해보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수학 문제 한 개 틀리는 게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괜히 너무 어렵게 생각했고 무겁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조금씩 그런 감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큰일 아니잖아요. 많이 틀려봐서 알지만 사실 뭐 큰일 아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 초연이를 위한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빨리 낯가리는 걸 없애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맘대로 되나요? 근데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은 건 뭐냐면, 5살 때 만난 학습지 선생님하고는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조금씩 얼굴에 변화를 줘야 된다. 소리 좀 세우시고, 선생님이 바뀌셔야 된다. 그래서 뭔가 변화되는 거에 좀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중학교 때는 이제 또 다른 선생님한테 넘겨주고, 네. 선생님이 요 핑계로 조금씩 지원 받아서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동의하신다면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연이를 위해서 좀. 그래요. 네. 어머님이 지금 맞벌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고 실제로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잘 맞춰주시는 편인데 또 도움은 또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초연이의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집을 좀 많이 풀린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지금 무엇보다 아직 3학년입니다. 그럼요. 네, 3학년은 아직은 수학을 좋아해야 할 나이고요. 또 이런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밖으로 나가서 수학 관련된 박물관이라든지 수학 체험관이라든지 좀 다니면서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지금 초연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초연이 같이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학교 생활은 어떠한지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 초연이 같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문제집은 무엇인지도 추천받아도 되고, 또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과도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맞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3학년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싶은데, 그러면 아직 미성숙하고 또 도움을 많이 필요하게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충분히 아이와 대화를 하시면서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 했을까, 이런 부분을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작 단계잖아요. 수학 공부 시작 단계니까 초연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연이에게 걱정 마. 이거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거야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도 어렸을 때 수학을 맨날 100점 맞지 못했잖아요. 엄마도 수학을 많이 틀렸지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아이한테 좀 괜찮다. 다 과정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초연이는요, 이 마음속에 수학적인 그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저희 수다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양보다 질입니다. 한 문제라도 정확히 써보는 훈련을 통해서 약점도 극복하고 자신감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문제를 디딤돌로. 틀릴까봐 두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틀린 문제도요, 디딤돌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초연이에게 왜? 라고 한번 물을 때마다 우리 초연이의 수학 실력이 쑥쑥 자라날 겁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초연이 이렇게 굉장히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찡했는데요. 네. 저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우리 이리 씨가 우리 초연이를 좀 많이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다독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전혀 다른 길을 갔는데 진짜 정반대네요. 네, 근데 앞으로도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저랑 정반대의 길을 걸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진짜 확 안심이 됩니다. 수학에서 늘 항상 강조하지만요, 실수 없이 수학 100점을 딱 맞을 수는 없어요. 항상 실수를 통해서 뭔가 이게 다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에게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다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안심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다학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수학 고민도 저희가 문 활짝 열고 늘 항상 받고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